안녕하세요. 이번 학기 정부 예산론 과목을 담당하는 이성진입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을 직접 보면서 강의를 하면은 훨씬 더 재미가 있겠는데, PPT 화면만 보고 목소리를 하려 그러니까 좀 재미가 없네요. 솔직히 이야기 드리면. 자, 근데 이제 상황이 어쩔 수 없죠. 여러분 알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이 대면 접촉을 좀 꺼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이제 목소리로 여러분들을 이제 찾아뵙게 됐습니다. 근데 아마 이제 조만간 코로나가 종식되겠죠. 그때는 여러분들 이제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강의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이 정부 예산론을 배워야 되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강의 계획서에서 아마 좀 보셨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1주차와 2주차의 내용에서 이 정부 재정이 왜 중요한가, 그리고 이제 정부 재정이 어떤 기능을 하는가, 정부 재정은 어떻게 이제 구분되는가 하는 것들을 좀 배우셨을 겁니다. 자, 이제 내용을 이제 어느 정도 잘 이해를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잘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잘 하실 거니까. 자, 그래도 이제 3주차 시작하기 전에 이제 일부 좀 내용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이제 그 세부적인 것은 여러분들과 다시 이제 대면 수업을 하게 되는 경우 그때 다시 좀 이야기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정부 예산론을 배우면서 기본적으로 이 시장과 정부의 관계, 시장과 정부의 어떤 그 논리, 요것들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크게 이 시장과 정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거버넌스에서는 시민사회를 넣기도 하지만, 이 정부 예산론에서는 이제 시민사회는 일단은 좀 예배로 하고, 시장과 정부의 관계 또는 시장과 정부의 어떤 힘겨루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시장의 기능에 모든 것을 맡겨둬야 된다 라는 그런 어떤 경제학 논리와, 이 시장의 기능은 불완전하거나 실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해야 된다는 그런 행정의 논리, 이게 이전부터 많이 좀 대립이 되어 왔었죠. 근데 이제 우리가 경제학적으로는 처음에는 우리가 특히 이제 자유방임주의 관점에서는 정부는 시장에 개입을 하지 않아야 된다 라는 어떤 그런 경제적인 논리가 있었죠. 자, 그렇지만은 이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시장에만 맡겨뒀을 때 시장 실패가 나타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또 주장이 대두되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행정학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배우셨을 겁니다. 왜 정부가 개입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가장 큰 사건이 세계 경제 대공황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세계 경제 대공황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이 정부는 국민의 생활 또는 국민의 어떤 경제활동, 국민의 기타 여러 부문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제 개입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이제 예산적인 측면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정부의 활동이라는 것은 이 정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정부도 재정 없이는 이 국민의 어떤 경제활동이나 국민의 생활을 지원해 주거나 개선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결국 정부의 어떤 활동이라는 것은 정부 예산과 연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부 예산을 또 쓴다라는 것은 결국 이제 정부가 개입한다는 거고, 그것은 그 배경은 시장 실패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실패했기 때문에 정부가 예산을 쓰면서 국민의 생활 또는 뭐 경제활동 여러 부문에 개입을 한다라는 뭐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3주차에서는 이 시장 실패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시장 실패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파레토 효율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그에 대한 여러분들의 어떤 이해를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 파레토 효율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 자유시장 경제, 특히 이제 자유방임주의 하에서는 정부의 간섭이 배제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부의 간섭을 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게 이제 경제학적인 논리입니다. 근데 경제학에서 왜 그러면 정부의 간섭을 배제를 하느냐 그러면은 정부가 간섭하지 않더라도 자유시장 경제 하에서는 시장의 참여자들이 적절하게 자원을 잘 배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와 같이 자원이 가장 적절하게 잘 배분된 상태를 파레토 효율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결국 정부가 개입 안 하더라도 뭐 시장 자체적으로 파레토 효율을 달성할 수 있다라는 뭐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결국 파레토의 효율 또는 파레토 최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시장이 제 역할을 못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건 달리 그 시장 실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에 맡겨뒀더만 자원 배분이 왜곡된다. 뭐 좀 따지고 보면은 뭐 이제 어떤 필요한 곳이 있고 뭐 그 다음에 이제 공급이 이루어지게 이 수요와 공급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원 배분에서 실제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파레토 효율 상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것은 결국은 이제 시장 실패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실패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파레토 효율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파레토 효율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파레토 효율은 달리 파레토 최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파레토 효율 또는 파레토 최적의 개념은 뭐 실제 이제 현재 뭐 게임이라든지 뭐 사회학, 특히 이제 뭐 경제학 쪽에서는 이제 다양하게 쓰이고 있는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파레토라는 것은 이탈리아 경제학자의 이름에서 가져왔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파레토라는 사람은 경제적 효율성과 수입의 분배에 대한 연구에서 이 개념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경제적 효율성, 수입의 분배, 이 사람이 어떤 논리에서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은 뭐 이제 행정학을 하는 여러분들은 뭐 그까지는 좀 살펴볼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파레토 효율의 의미가 뭐냐라는 거. 뭐 요것을 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파레토 효율의 의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레토 효율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크게 이 세 가지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뭐 이해하기 쉽게 했을 때 파레토 효율의 의미는 자원 배분을 가장 효율적으로 있는 상태. 그러니까 자원 배분이 가장 이상적이고 적절하게 이루어져 있는 상태라는 의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둘째는 정부나 어떤 독재자의 인위적인 개입 없이 이
자연 상태, 그러니까 뭐 우리가 자연스러운 경제 상태에서 경제 참여자들, 그러니까 개개인이 자연스럽게 어떤 거래나 분배를 통해서 사회적 후생이 최대화되도록 되어 있는 상태, 이것을 파레토 효율이다 라고 이렇게 본다라는 거죠. 뭐 결국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경제학의 논리, 자유방어주의 논리, 자유시장 경제하에서는 정부 개입을 배제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시장 경제 하에서 거래나 분배가 자연스럽게 참여자들 간에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제 사회적 후생이 최대화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사회적 후생이 최대화된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이 경제 활동에, 그러니까 거래나 분배에 참여하는 뭐 개인 뿐만 아니라 뭐 우리가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민 개개인의 어떤 편익 또는 국민 개개인의 편익 또는 효용이 극대화되어서, 그러니까 만족할 만, 제대로 만족할 만한 상태, 이것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세 번째 의미에는 또 어떤 것이 있느냐 그러면은, 근데 이제 파레토 효율이라는 것은 가장 적절한 배분 상태라고 했을 때, 뭐 남거나 뭐 모자라는 것이 없는 상태를 또 파레토 효율이다 라고 이렇게 본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자원이 100개가 있다 그러면은 이 뭐 남는 거 없이, 부족한 거 없이 뭐 A라는 사람에게 이제 50개가 배분되고 B라는 사람에게 50개가 배분되어 가지고 뭐 남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적절하게 이렇게 필요한 만큼 잘 배분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상태에서 만일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 그러면은 누군가는, 한 사람은 손해를 보게 되겠죠. 또 한 사람은 이득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자원 배분이 50대 50이 가장 적절한데, 만일에 이제 이게 깨진다, 뭐 어떤 사람이 하나를 더 가져간다 그러면은 당연히 상대방은 손해를 보게 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 않고 딱 균형점이 잘 맞아 있는 상태가 우리가 이제 파레토 효율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자원 배분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고서는 어떤 다른 사람이 이득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이 파레토 효율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한 사람의 후생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후생이 감소되어야 되어야 되는 그런 상태를 이 파레토 효율 상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런 파레토 효율은 우리가 경제학에서 우리가 흔히 이제 뭐 가장 기본적인 논리로 이야기하는 공급이나 소비에서도 이렇게 이제 적용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파레토 공급 효율은 다른 재화의 공급량을 감소시키지 않고 현 재화의 공급량을 늘릴 수 없는 지점, 이것을 파레토 공급 효율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파레토 소비 효율은 다른 개인의 효용을 감소시키지 않고서는 효용을 늘릴 수 없는 지점을 파레토 소비 효율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파레토 효율의 의미를 좀 더 달리 또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과 을이라는 두 사람이 있는데 서로 이제 게임을 하는 게 다르다는 거죠. 자, 그래서 갑은 A라는 게임을 좋아하고 을은 B라는 게임을 좋아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게임기가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죠. 뭐 게임기가 두 대 있으면 뭐 갑과 을이 따로 뭐 게임기 한 대씩 딱 차지하면서 게임을 하면서 이제 자신들의 어떤 효용 또는 뭐 편익을 좀 극대화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게임기가 한 대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A가 하게 되면은 B는 당연히 게임을, 이제 갑이 이제
A 게임을 하면은 어른 B 게임을 못하는 것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뭐 결국은 이제 그 게임을 누가 하느냐 따라서 한쪽은 이제 뭐 효용이 감소하지만 한쪽은 효용이 또 뭐 증가하는 뭐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파레토 효율 상태에서는 두 사람 모두의 효용을 높일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쪽이 높아지면 당연히 한쪽은 효용이 낮아지는 상태, 이것을 파레토 효율 상태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파레토 효율의 조건입니다. 자, 파레토 효율에서는 파레토 효율 상태를 위한 조건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경제 논리, 경제 이론의 어떤 달리 한계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이 어떤 모든 조건이나 상황을, 특히 자연스러운 상황을 가정한 이론이나 논리가 좀 어렵다는 것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파레토 효율의 조건을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레토 효율에서는 다음과 같은 5가지의 조건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시장이 완전 경쟁 상태여야 한다. 그래서 이제 뭐 참여자들 간에 완전한 경쟁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산업이 비용 증가 산업이 된다. 뭐 결국은 이제 생산은 늘어나는데 뭐 비용이 줄어든다. 이거는 이게 이제 좀 안 맞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생산 단위가 높아지면 당연히 그에 따라서 생산비도 높아져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좀 우리가 파레토 효율의 조건에서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정부 예산론을 배우는 우리 입장에서 가장 또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은 공공재와 외부 효과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됩니다. 자, 이 공공재와 외부 효과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뒤에서 또 달리 이제 또 배우게 될 겁니다. 아주 이제 우리가 이제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뒤에서 이제 또 배우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뭐 잠시 이제 뭐 조금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이 공공재, 이 결국 이제 시장 실패가 나타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이 재화의 유형에서 공공재의 존재를 둘 수가 있습니다. 뭐 결국 이제 정부가 개입해서 공급하는 재화가 공공재가 되는데, 이 공공재는 일반 시장 경제의 논리에 좀 맞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공재의 존재는 이 파레토 효율의 어떤 이루는 데 있어서 예외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외부 효과입니다. 이 외부 효과라는 거는 뭐 좀 달리 이야기하면은 의도하지 않았던 어떤 영향이나 효과가 외부 효과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제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경제 활동을 한다라고 했을 때, 원래 이제 이 경제 활동을 할 때 어떤 그 경제 활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어떤 이제 결과가 있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외부 효과가 존재한다라는 것은 그 결과 이외에 뭐 좋든 나쁘든 또 다른 어떤 영향이 존재를 한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외부 효과의 뭐 예를 좀 간단하게 이제 들면은, 만일에 이제 여러분들 집 앞에 이 조그만한 이 화단을 조성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 봅시다.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화단을 왜 조성하느냐? 뭐 결국 가장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의 어떤 뭐 심리적 만족 또는
어떤 뭐 좀 더 좀 경제적으로 보면은 하단을 꾸밈으로써 집이 좀 좋아 보이는 효과, 뭐 이렇게 이제 볼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이 화단이 꾸며져 있다 그러면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 요게 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집 앞에 하단을 만들어서 이쁘게 갖고 놓으면은 꽃이 그래도 많이 피었다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 꽃을 통해서 어떤 만족을 느낀다든지 어떤 뭐 효과, 그러니까 자기한테 어떤 뭐 이로운 것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뭐 여러분들 꽃밭을 만들 때 여러분들 위해서 만들었지 뭐 다른 사람이 뭐 어떻게 느낄 것이다 라는 것들은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이 꽃밭이라는 게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효과를 줬다라는 거, 어떤 영향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일종의 외부 효과가 존재한다라는 것이 됩니다. 근데 이제 외부 효과는 좀 이로운 효과와 이롭지 않은 효과, 뭐 이렇게 또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그와 관련해서는 또 뒤에서 뭐 살펴보는 걸로 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조건은 완전한 정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경제 활동을 한다, 어떤 행위를 한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경제 활동을 하는데 뭐 필요한 지식뿐만 아니라 그런 어떤 경제 활동이 나중에 어떤 뭐 상황 변화를 일으킨다든지 어떤 뭐 이득을 가져온다든지 이런 것들을 완전히 알고 있는 상태. 그래서 정보가 완전한 상태. 이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완전한 이동성 해가지고 이 생산자와 소비자는 자신의 어떤 경제적 행태를 자유스럽게 변화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일에 이제 가격이 변한다. 그러면 생산자나 소비자나 이렇게 자신의 어떤 뭐 결정이나 행태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 같은 경우 만일에 가격이 변한다. 뭐 가격이 낮아진다 그러면은 좀 더 많이 살려고 할 거고 가격이 높아진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좀 사기가 좀 부담스럽고 근데 그 결정을 이 생산자나 소비자가 자유롭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은 파레토 효율 조건은 이와 같이 이 다섯 가지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파레토 효율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좀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파레토 효율에 살펴봤는데, 근데 이제 실제 우리 어떤 경제 상황이라든지 어떤 국정 운영에서 이 시장에게 맡겨둬서 모든 것이 해결되느냐 그러면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는 건데, 근데 이제 이 파레토 효율에 대한 어떤 약간 상반되는 또는 이제 이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해서 제시되는 개념이 파레토 비효율 또는 파레토 개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결국 이제 배분 상태가 개선될 수 있다 또는 배분 상태가 개선되어야 한다라는 것은 이 파레토 효율이 맞지 않다라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전의 배분 상태가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달리 이제 파레토 개선이 가능한 상태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파레토 개선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손해가 가지 않으면서 최소한 한 사람 이상에게 이득을 가져다 주는 상태가 파레토 개선 상태다라는 거죠. 자, 앞에서 이제 우리가 게임기를 뭐 예를 들었었는데, 근데 이제 뭐 앞에서 게임기를 이야기할 때, 뭐 우리가 뭐 전제를 게임기가 뭐 한 대였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다 보니까
뭐 A가 만일에 쓰게 되면은 B는 이제 못 쓰기 때문에 이제 효용이 감소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뭐 만일에 이 게임기가 두 대가 있다. 그러니까 한 대가 있을 때는 문제지만 게임기가 두 대가 있으면은 A라는 사람도 효용을 얻고, 그러니까 B라는 사람도 효용을 얻는, 뭐 결국은 더 나은 상태로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파레토 효율에서는 우리가 이제 뭐 전제로 두기로 뭐 가장 최적으로 분배되어 있어서 변화를 뭐 줄 수가 없는 상태. 그러니까 변화를 준다 그러면 당연히 누구는 이득을 보고 누구는 손해를 보는 상태. 뭐 이렇게 했는데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맞느냐 그러면은 이게 좀 맞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보면은 사람들도 추구하는 게 그거겠죠. 뭐 A와 B가 있다 그러면 서로 뭐 효용이나 만족을 극대화하려는 방향을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게임기 같은 경우도 뭐 이제 우리 한 대 가지고 안 되겠다 그러면은 우리 두 대 사자. 뭐 비용은 더 들겠지만 이게 이제 이전보다는 더 나은 상태를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파레토 개선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이 파레토 개선 상태를 달성할 수 있다라는 것은 기존의 파레토 효율 또는 파레토 최적이 이야기하는 그런 상태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파레토 효율은 뭐 이제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파레토 비효율 또는 파레토 뭐 개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